타라린 그랜트 사건, 집안의 가정부와 외도를 한 남편으로 인한 비극. 성공하지 못한 경력 때문에 스티븐 그랜트는 열등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의 높은 지위와 수입을 가진 아내에게 질투를 느낀다. 아내는 긴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고 스티븐은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지만 여전히 질투가 많다. 그리고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것이다. 스티븐 그랜트는 타라 린 그랜트를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그녀가 아름다운 여학생일 때 만났다. 한편 스티븐은 학창 시절부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친밀한 친구 관계로 발전했지만 스티븐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타라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데이트에 초대했을 때 타라는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항상 거절했다. 스티븐은 그 점을 존중했고 처음에는 그들은 친구였다. 타라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애도를 하기 위해 고향인 에스카나바로 비행기를 탔다.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을 때 한 손님이 갑자기 나타났다. 바로 스티븐 그랜트였다. 스티븐은 타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할머니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녀의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이 방문은 타라를 매우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다. 그때 타라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스티븐은 다시 집으로 운전해 갔다. 다음 날 그는 타라의 전화를 받고 놀랐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스티븐이 회상했다. 그 후 커플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몇 달 후 타라는 스티븐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정치인이 되려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일자리도 찾지 못한 스티븐은 아버지의 작은 기계 가게에서 일해야 했다. 스티븐과 타라는 1996년 9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타라는 작은 회사에서 임시직을 찾았다. 초반에는 신혼부부의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2000년 11월 타라는 첫 딸을 출산했다. 2002년 11월 그 커플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점차 타라의 회사는 성장하여 국제적인 인프라 기술 회사가 되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타라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CEO로 승진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여성이자 높은 급여를 받는 가정의 기둥이 되었다. 타라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 부부와 두 아이가 함께 살 수 있는 편리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가 나아진 것은 스티븐이 아내를 집에서 점점 더 적게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4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장기 출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스티븐이 말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저는 이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주말에만 집에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2월 9일 금요일 저녁, 타라는 긴 출장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34세의 여성은 짐을 정리하며 리코에 있는 회사로 즉시 가야 한다고 말했다. 5일 후 미시간 경찰은 스티븐으로부터 아내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스티븐의 신고에 따르면 그가 막으로 타라 그랜트를 본 것은 그녀가 어두운 색의 차에 올라타고 출장으로 떠났을 때였다. 수사관이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물었을 때 스티븐은 아내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후 며칠 동안 경찰은 타라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이 여성이 출장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으며 은행 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전화 위치 추적 결과 타라의 휴대전화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집에서 신호를 보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수색견이 타라의 집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 한편 스티븐은 언론과 지속적으로 만나 아내의 귀환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티븐은 2007년 2월 9일 밤에 실종된 34세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의 태도와 행동은 수사관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여러 번 방송에 출연했지만 그의 얼굴은 실종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슬프거나 초조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내의 실종 소식을 전한 다음 날 스티븐은 이전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구속되었다.
그는 갑자기 경찰이 타라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을 잡으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불평했다. 며칠 후 오후 한 지역 주민이 타라의 집 근처 숲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빨간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장갑, 나일론 봉지, 그리고 쇠제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타라의 실종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의 집도 최근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수사팀은 스티븐에게 의심을 두었고 그는 위에 언급된 물건들이 있는 기계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곧이어 당국은 스티븐의 집을 수색할 영장을 집행했다. 차고 안에서 수사관은 서로 나란히 놓인 2개의 큰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주목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뚜껑이 닫힌 채 뒤쪽에 숨겨져 있었으며 안에는 검은 비닐 포장이 덮여 있었다. 여러 겹의 비닐 포장을 잘라낸 후 경찰은 충격적으로 옷이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발견했다. 이후의 결과는 그것이 바로 타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신체 부위들도 피해자의 집에서 3km 이상 떨어진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타라의 시신을 여러 종류의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한 스티븐이 2주 전에 전 여자친구에게 아내가 자주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이메일을 발견했다. 또한 그랜트는 아내가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랜트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유혹적인 말을 하며 그녀의 나체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스티븐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추운 눈 속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수색이 바로 그 밤에 시작다. 결국 경찰은 스티븐을 발견했지만 그는 추위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 남자는 신속하게 구급차에 실려갔다. 깨어난 후 스티븐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체포된 후 스티븐 그랜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점점 커지는 실망감을 털어놓았다. 스티븐 그랜트는 성공적인 아내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타라 그랜트가 집에 없는 시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스티븐은 아내를 좋은 엄마라고 칭찬했지만 몇 분 후 그는 그녀를 나쁜 엄마라고 부르며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타라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야. 그녀는 항상 외출해. 아이들이 수영을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축구를 하러 가야 할 때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야 라고 스티븐이 말했다. 그녀의 가족 중 몇몇은 언론에 그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들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완벽한 엄마이고 타라는 그렇지 않다. 스티븐은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자주 논쟁을 벌인다고도 말했다. 아내가 자주 집에 없자 이 남자는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중에는 파트타임 가정부이자 보모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스티븐이 아내를 살해하기 전날 밤에 성관계를 가졌다. 2007년 2월 9일 금요일 타라 그랜트는 출장 후 집으로 돌아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그녀는 월요일 아침에 푸에르토리코로 비행할 예정이었지만 그 후 일정보다 일찍 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때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스티븐 그랜트는 진술했다. 다시 한번 논쟁이 벌어졌다. 자주 다투긴 했지만 스티븐은 자신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그녀가 소리 지르면 나는 조용히 있었다고 스티븐은 말했다. 그때 그녀는 화가 나서 짐을 쌌다. 그때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다음 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였다.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스티븐은 논쟁 후 타라가 주방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스티븐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곧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스티븐의 의심은 커졌고 분노로 바뀌었다. 스티븐은 아내의 목을 조여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 스티븐이 타라의 시신을 차에 실었을 때 그의 가정부이자 애인이 들어왔다. 즉시 스티븐은 부부가 다투었고 타라가 집을 나갔다는 거짓말을 했다. 외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스티븐은 타라의 전화를 끄고
자신의 전화기로 여러 번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스티브는 타라의 시신을 아버지의 가게 옆 창고로 차로 옮겼다. 여기서 무정한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분해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색을 시작하자 스티브는 타라의 시신이 쉽게 발견될까 두려워 일부는 차고에 숨기고 나머지는 처리를 위해 가져갔다. 2008년 2월 재판에서 38세 남성 스티브는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스티븐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스티븐은 2급 살인 및 시신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50년 형을 선고받았다.